소름 돋는 시황 맛집 돈다방 미쓰리 10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방송은 새날 출연 관계로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제외하고는 개뿔도 아는 게 없거든요. 좀 아는 게 있다라고 자신하는 부분이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남자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남녀 심리학을 좀 후벼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저는요 사랑을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연애도 했고요. 제가 주식과 뭐 경제 이거밖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여러분 되게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제가 다른 거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는 만큼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재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로지 주식과 경제 이쪽 분야를 좀 후벼파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제가 시사방송인 새날에 출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좀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워낙 이재명 대표님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새날에 출연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돈다방 미쓰리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새날 출연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합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요. 예,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사 방송이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런 거는 또 미쓰리가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진짜 깊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저는 과감히 해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목요일 방송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표가 보유했었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국민의힘에서 방산주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식에 자신하는 제가 쿨하게 씩 웃으면서 아니 언제부터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방산주였습니까? 조선주지. 방산주를 살 거면 빅텍을 사지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져주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어제 방송을 못 해드린 만큼 오늘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 좀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미쓰리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하고 오늘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는 순간 뭔가 그 주식시장의 그 실체를 조금 좀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앞에 방송에서 제가 이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에겐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황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목요일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면서 10월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 10월 10일 수요일 다우지수 0.10% 하락, S&P 500 0.33% 하락, 나스닥 0.09%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고 9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돼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했죠. 그리고 9월달 FOMC 회의록을 봤더니 진짜 연준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더라.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절대 후퇴시키지 않을 것 같네. 이거를 확인했죠. 그런데 의외로 10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아주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 13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200을 깨고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방송을 해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께서 멘탈에 금이 가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그래 금요일 미쓰리의 방송을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멘탈을 잡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물갈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목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느 정도 물갈이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해드릴게요. 자, 수요일 뉴욕 증시 소폭 하락했다.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고 뻔히 아는 얘기 9월달 FOMC 회의록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 확인했습니다.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 엉망진창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요일날 대한민국 주식 다시 22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0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볼 텐데요. 꽤 큰 폭으로 강렬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2.83, S&P 500이 2.60, 나스닥이 2.23% 상승했습니다. 자,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장중에 5%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거 아주 가벼운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됐죠. 전주 대비 9,000명 증가해서 22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21만 9,000명이었었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21만 9,000명이었었다고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맞은 것 같아요. 웬일로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최소 3, 4천 건에서 최대 10,000건 이상 변동을 보이는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와 변동 없이 전주에 발표했던 수치와 변동 없이 수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미세하지만 이런 것들도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유, 미쓰리 귀찮아. 그런 거 어떻게 다 체크해. 이런 거 귀찮아 하시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러세요? 뭐 날로 드시려고요? 이 세상에 날로 먹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얻기 위해선 그만큼 지출해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드디어 문제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발표된 지수를 좀 보면은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했을 거다라고 했지만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8.2%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는 예상치는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0.4%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 6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9.1, 7월달에 8.5, 8월달에 8.3, 그리고 이번 9월달에 8.2. 굉장히 정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통 터지게. 자, 그리고 에너지와 음식물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은 전년 동월 대비 6.5%를 예상했는데 6.6%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했으나 0.6% 상승했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좀 뭔가 이상하죠? 미쓰리. 아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뉴욕 증시 왜 올라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부터 이번 주에 발표되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상치,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상치 8.1로 예상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사실 예상치 8.0이었거든요. 예상치 8.0이었는데 8.3이 나와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눈높이를 조금 낮췄다. 지난달에는 8.0%라고 예상치를 잡았었는데 그렇게 예상치를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8.0보다 높게 나오니까 8.3이 나오니까 즉 예상치와 0.3이라는 갭이 생기니까 더 실망감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전문가들이 아예 예상치를 좀 겸손하게 그래 8.1 정도 이렇게 예상치를 맞춰놓고 만약에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8.0보다 떨어지면 뭐 예를 들면 8.0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앞자리가 바뀌는 7.9가 나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앞자리가 7자리로 바뀌지 않을까요? 여기에 한번 힘을 좀 보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예상치와 동일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분명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상치와 만약에 동일했을 경우 뭐 전월 대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를 어떻게든지 돼서라도 좀 예쁘게 포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예상치보다 높았을 때 미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미쓰리의 뇌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왜 미쓰리가 저런 얘기했을까?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면서 미쓰리 생각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에 힘을 더 보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만약에 예상치와 동일했을 경우, 즉 시장이 실망했을 경우에 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탈환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주식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이유를 대는 겁니다. 주식이 빠져서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 빠지니까 이유를 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제가 10월달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9월달보다는 괜찮을 거다. 그런데 주린이들은 너무 힘들 것이다. 멘탈이 붕괴되고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빠지거나 뭐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뭐 어제는 지옥이었다, 오늘은 천당이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은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멘탈 잡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9월 달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했거든요. 단순히 9월 달보다 괜찮다고 얘기한 이유가
신내림을 받아서가 아니라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 뉴욕 증시는요, 정치 색깔이 많이 묻어 있어서 많이 살짝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게요. 미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요렇게 하락했고 요렇게 했는데 아직 3만 포인트 탈환을 못했습니다. 3만 포인트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만 포인트 회복시키려고 할 겁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탈환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표를 가지고 조작질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로 포장을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왜? 어차피 뉴욕 증시는 3만 포인트 탈환할 거니까. 즉, 뉴욕 증시는 올라갈 거니까 저는 과연 뉴욕 증시 다우지수 3만 포인트가 됐을 때 어떠한 재료를 갖다 달아줄 것인가. 그럼 뭔가 그럴듯한 재료를 달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좋은 시나리오를 갖다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 상승했잖아요. 미쓰리가 여러분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저는 앞자리가 7로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는 제가 맞추지 못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3만 포인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거야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춘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했을 때 그때 뭐 때문에 반등했다고요?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 때문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상승폭으로 반등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미국 문제가 아닌 다른 나라 재료를 갖다 붙여서 반등해 줌으로써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월요일 반등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여러분 주식이에요. 다른 전문가들이 뭐 차트가 어쩌니 뭐 어떤 경제 지표가 어쩌니 다 죄송하지만 수박 겉핥기로 앓고 있는 겁니다. 주식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고수한테 주식을 배웠다니까요. 제가 공식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주식시장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뻔히 망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좀 이름 있는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얘기하면 우리 순진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인들이 그 전문가의 어떤 유명세를 보고 당연히 매수할 거고요. 그 종목은 망가집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아주 섬세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유리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매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합니까? 뭐 한 달에 전문가한테 100만 원 정도씩 막 이렇게 입금하고, 물론 그 100만 원에서 그 회사와 방송국과 이렇게 나눠 먹게 하니까 그 전문가는 100만 원을 다 갖지 못합니다만, 회원은 전문가한테, 즉 방송국이나 어떤 그런 투자회사에 100만 원을 만약에 입금을 한다고 칩시다. 종목을 받는 그 가치로, 비용으로. 그런데 대신에 그렇게 100만 원 딱 입금하고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금을 막 쓰잖아요. 그게 1억일지 2억일지 몇 천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종목을 추천하면서 전혀 수량이나 금액이 관리되지 않는 금액들이 종목에 들어가면서 종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종목은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요, 그 종목에 맞게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투자되는 매수되는 가격대가 있고 수량대가 있고 정말 아주 섬세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일명 소위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나한테 수수료 내봐. 내가 종목 줄게. 돈 벌어줄게. 네 예수금 매수해. 이렇게 얘기하죠. 갖고 있는 예수금의 20% 비중 정도만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20%, 30%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도 시장을 망치는 거라고요. 자, 돈다방 미스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주식에 진짜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이웃 어떤 재료가 있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이유를 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직 다우지수 3만 포인트 탈환을 못했네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얘네가 3만 포인트 탈환할 거 알았거든요. 그러면 3만 포인트 탈환을 하기 위해서 갖다 어떤 재료를 붙일 것인가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날 소비자 물가지표 3가지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3만 포인트 회복했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치 색깔이 묻은 다우지수는, 정치 색깔이 묻은 뉴욕 증시는 망가지면 안 돼요. 이날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상승했고 전월 대비 상승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도 상승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 자, 전문가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뭐지? 그래서 찾은 핑계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졌지만 주거비가 둔화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라고 인식됐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플레이션, 즉 이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하면서 항상 전년 동월 대비 몇 프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둔화, 전년 동월 대비 예상보다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여기에 집중했지 언제부터 주거비 타령했습니까? 뉴욕 증시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뉴욕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찾아서 맞춰야 되니까 주거비 둔화를 갖다 댑니다. 9월달 50대 대도시 임대료 중간값 상승률이 7.8%를 기록했는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죠. 갖다가 이유를 붙인 겁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 여러분, 오늘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면서요, 무릎을 탁 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주식이 아니었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53포인트 지금 상승해서 코스피 2216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던 10월 13일 목요일 많은 분들께서 불안하게 느끼셨겠지만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요일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량이 좀 털리는구나, 물갈이가 또 진행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0월 13일 목요일 주식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왜? 이상했거든요. 수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했죠. 그죠? 분위기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주식시장이 빠지는 걸 가지고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윤석열 때문에 올라갔다고 할래? 그렇게 주식시장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은요, 일단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식은 재료를 땡겨 쓰고 먼저 반영하고 앞서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나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반영하는 가운데
물량을 좀 소화시키고 개인들 물량을 털고 물갈이를 하고 주식시장만의 플레이를 펼칠 거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식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앞으로 진짜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여러분 딱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뭐 농담처럼 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저처럼 잘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른 거는 개뿔도 모르는데 주식과 시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순위 안에 든다?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좀 개자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좀 멘탈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흔들리시면 여러분들은 털립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뭐 어떤 그 청취자님이 뭐 주린이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질문이 올라왔을 때 정말 돈다방 미쓰리 스피커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막 이래가지고 진짜 단톡방에다가 자 우리 모두 삼성전자를 모두 삽시다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못 클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 멘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옛날에 왕년에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더 심한 것도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시장 이 바닥에서 진짜 안 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더러운 경험이든 지저분한 경험이든 우아한 경험이든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이렇게 멘탈을 잡아주는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럼 한번 듣고 쉽진 않지만 쭉 듣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갖고 그리고 어떤 그런 신뢰감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꽉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털리지 마세요. 자, 오늘 22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10월달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픈 주식시장이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달 증시가 9월달보단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 적정 가격이다. 주린이들이 힘든 이유는 3,000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힘든 거지. 코로나19를 빼버리고 그 기간을 빼버리고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5% 수익률 내는 거 한번 이벤트를 했는데 수익률 내고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만약에 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재미있는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새날 방송 빼고 토요일, 일요일도 방송하는 돈다방 미쓰리니까 토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돈다방 미쓰리를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바꾸려고 뭐 책상 위치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혹은 뭐 그 영상으로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